안녕하세요. 한국 프랜차이즈 법률원 이윤재 대표 가맹거래사입니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최근에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내용을 좀 안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저희 한국 프랜차이즈 법률원 고객분들께는 지난주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서 관련한 자료를 공유 드렸습니다. 해당 자료에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데요. 어, 이 자료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과 좀 자료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위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시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어, 그 2024년 7월 3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개정법 관련한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요점은 기존의 그 필수 품목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서에만 기재가 돼 있던 것을 가맹 계약서에도 이제 의무적으로 기재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필수 품목에 관한 그 리스트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해당 품목에 대한 가맹점 공급 가격, 그리고 그 가격이 설정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가맹계약서에 반영해서 예비 창업자 및 가맹점주님께 공유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이다시피 우선은 2024년 7월 3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 이후 시행되는 신규 가맹 계약,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계약하셨고 갱신이 되는 분들께는 어, 향후 말씀드릴 어, 가맹점 필수 품목과 그 공급 가격, 그 다음에 그 갱신의 그 가격에 대한 설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바로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제 계약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준비하셔서 가맹계약서에 반영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셨던 가맹 점주님들께도 이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당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시간을 들인 겁니다. 2025년 1월 2일까지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5일부터 계약 체결되는 곳은 가맹 계약서에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 절차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령 물류 가격을 변동한다거나 뭐 어떤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가맹 점주님과 어떤 방식으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는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셨던 분들, 12월 5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셨던 분들은 6월 4일까지 이제 반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장에 2024년 7월 3일 이후부터 계약하시는 분들께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저희 고객분들께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렸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럼 그 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반영할 거냐에 대한 일종의 예시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급하게 이번 이제 시행 법령 관련해 갖고 이제 참고를 하시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 보시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 갖고 저희가 좀 추려갖고 핵심 내용만 이렇게 좀 만들어서 보내드린 건데요. 음, 이걸 보시고 저희가 보내드린 이메일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크게 핵심은 여러분께서 공급하시는 필수 품목에 관련해 갖고 규격이라든가 결제 대상, 그 가맹 거래처 사업자죠. 그리고 공급 가격, 그리고 이 가격을 설정한 그 설정 기준, 결정 기준인데요. 이걸 가지고 좀 말이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결정 기준이 사실상 이걸 역추정하면 저희 물류에 대한 마진을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급 가격에 대한 마진을 역추정할 수 있게끔 만듦으로 인해 갖고 물류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에 좀 압박을 주려고 변동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도록 좀 압박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차익 감행금부터 저희 이제 정기 변경 때 차익 감행금도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 내용부터 여기까지 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열티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바꾸라는 하나의 좀 큰 방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물류 가격에 대한 마진을 오픈하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에는 모든 브랜드 업종 상관없이 오픈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물류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고 창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고 어,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본부라던가 아니면 공급 가격이 높은 업종 같은 경우 브랜드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래서 로열티 시스템을 바꾸라는 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실제 어떻게 작성되냐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직접 제조 왼쪽에 보시면 이 표에서 왼쪽을 보시면 판매 방식에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직접 제조, 위탁 제조, 재판매, 제3자 공급인데요. 직접 제조는 쉽게 말해서 본사에서 직접 공장을 가지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서 여기에 이제 마진을 붙여서 가맹본부에 공급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결정 기준을 보면 음, 뭐, 직접 제조 원가에다 판관비, 뭐, 합계 마진, 뭐, 몇 프로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17,000원을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혹은 여기에 뭐, 가맹점 주님들이 요 공급 가격에 따라서 장사를 했을 때, 원가 마진이 어느 정도 몇 프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이만큼의 마진을 붙인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 제조. 이건 이제 OEM 통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본사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뭐, 공급 가격 결정 기준을 보면 위탁 제조 원가에다 얼마의 마진을 더했다. 혹은 몇 프로의 마진을 더했다. 혹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소비자 원가 마진이 몇 프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몇 프로의 마진을 더했다. 얼마의 마진을 더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으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물론 역추정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맹본부의 원가를 마진 내역을 좀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재판매. 재판매는 보통 이제 기성품들을 이제 본사가 구매해서 판매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이제 매입 가격에 뭐 물류비를 뭐 더해서 가격을 결정했다든가 매입 가격에 얼마의 마진을 붙였다든가 이런 기준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매 같은 경우가 제한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재판매에서 그러면 원래 가격에 얼마큼의 그 기성품의 가격을 붙였다는 부분을 오픈을 해야 되니까 좀 저항을 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3자 공급. 요거는 이제 3자 물류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하거나 그 협력사가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어서 요거 주식회사 해피소스 업체랑 가맹본부에 물건을 11만 5천 원에 공급한다고 전제하면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 거냐? 보통은 본사랑 해당 업체랑 상의를 해서 뭐 배송비라든가 여기 마진과 본사 마진을 더해서 요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당 업체가 가맹본부에 배송을 하고 결제를 받고 월 말이라든가 분기별로 해당 부분을 리베이트, 백마진 형태로 비용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적으라는 겁니다. 네. 크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서 계약서에 뒤에 첨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계약서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될 내용들도 저희가 첨부 파일로 넣어 드렸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걸 지금 이런 법이 개정된 관점에서 다시 만들려면 유기적으로 계약 안에 조항들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게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특약이라든가 뒤에 첨부 붙여넣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일을 보내드렸으니까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자료랑 지금 이제 설명 들으시면은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좀 조언을 드리면, 어, 정보공개서상에 있는 필수 품목이 변동이 없으시면은 계약서 내용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서 첨부하시면 따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강제 품목으로 됐던 걸 권장으로 다 바꾼다던가, 강제를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강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필수 품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연락을 주시고요. 어, 그만큼 차입가맹금이라는 이슈가 몇 년 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그 걱정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제 그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필수 품목을 설정하실 때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필수 품목이라고 하면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어,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성품이라든가 이걸 꼭 강제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영역은 이번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강제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랑 거래하면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번 이슈에서는 원가 마진 혹은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오픈이 되니까 필수 품목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저희의 자문과 어, 이게 작성이 어려우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분들은 지금 공유해드린 이 전화번호 혹은 뭐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법률원 이윤재 가맹거래사였습니다.